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 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통증의 종류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협착증 때문에 허리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허리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은 하나가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에 따라서 관리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 협착증의 통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대략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격한 허리 통증이에요. 많은 허리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들이 오래된 통증들이 많아요. 오래되고 은근한 통증들이 있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생긴 통증이 있는 거죠. 얼마 전부터, 며칠,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심한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앉아있기 힘들고 허리를 숙이기가 힘듭니다. 자, 이것의 원인은 뭐냐? 이것은 허리 협착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게 생긴 거예요? 새로운 디스크에 압력이 높아지는 그걸 팽윤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탈출이 아니라 압력이 이렇게 쑥 높아지는 거예요. 또는 탈출. 이러한 새로운 디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면서 통증이 심해지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급격한 허리 통증은 어떤 것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새롭게 생긴 거. 지금 너무나 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새로운 디스크와 염증을 해결해야 되겠죠. 자, 디스크는 언제 심해집니까? 서 있을 때 심해지나요? 누워 있을 때 심해지나요? 앉아 있을 때 심해지나요? 디스크는 우리가 앉게 되면 뒤로 탈출하는 힘이 생기죠. 서 있으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뒤로 탈출하는 힘이 덜 생깁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게 되면 뒤로 탈출하는 이 압력이 더 생겨서 염증을 더 심하게 할 수 있고 통증을 심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급격한 허리 통증이 생겼을 때는 새로운 디스크이다. 그렇기 때문에 앉는 자세를 피해야 한다. 그리고 빨리 디스크로 인한 염증이 줄어들기 위해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 좋은 해결 방법은 뭐가 있냐? 물론 침치료도 좋고요. 약재 중에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엄나무 껍질인데요. 염증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해동피 같은 것을 인터넷으로 사서 차처럼 끓여 드셔도 됩니다. 근데 해동피는 몸을 차갑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염증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해동피를 장기간 복용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픈 동안 해동피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4가지 통증 유형 중에 두 번째. 자, 은근하면서 뻣뻣한 통증. 전에는 급격한 통증이었죠. 이번에는 은근하면서 뻣뻣한 통증이에요. 통증이 며칠, 일주일 전부터 생긴 게 아니라 오래됐어요. 오래돼. 자, 어떤 특징이냐?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려고 할 때 허리가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처음 움직이려고 할 때, 또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움직이려고 할 때 허리가 펴지지 않고 은근한 통증. 이것은 원인이 뭐냐? 전에 급격한 통증은 디스크로 인한 어떤 게 원인? 염증이 원인이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유착된 인대와 건, 즉 뭐냐? 척추뼈가 있으면 뼈 주변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유착이 돼가지고 꽉 잡아당기는 거예요. 꽉 잡아당겨. 그러니까 처음 움직이려고 할 때 어때요? 뼈를 막 잡아당기니까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굳어있는 이 근육과 인대를 어떤 걸로? 특수한 침으로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 쓰는 침이 도침이라고 하는 침인데, 유착된 인대와 근육, 근육의 끝부분이 건이죠. 유착된 인대와 근육을 풀어주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건 딱히 그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도침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은근하면서 뻣뻣한 통증, 특히 가만히 있다 처음 움직이려 할 때 통증을 많이 느낀다면 도침 치료를 꼭 받아봐라. 네. 세 번째는 오후만 되면 심해지는 통증.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서 나는 통증이 아침에는 없는데 오후만 되면 점점 심해진다. 특히 내가 피로감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통증이 심해진다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심해진다. 힘든 일을 많이 해가지고 어때요?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에 더 심해집니다. 이런 것을 한의학에서는
피로를 쉽게 느끼면서 피로를 느낌에 따라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통증도 쉽게 느끼게 되는 기허형 체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허하단 말이에요. 기가 허하단 말. 기가 허한 체질. 그렇기 때문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피로감에 따라서 통증까지도 느끼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허리를 치료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허를 치료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허를 치료해요. 기허를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인삼. 그래서 인삼이 그렇게 널리 쓰이는 거예요. 인삼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기허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삼을 먹으면 피로감도 좋아지고 몸의 여러 기능도 좋아지죠. 기허형 체질이 인삼을 먹으면 좋아요. 인삼, 홍삼도 인삼으로 만든 거니까. 경옥고도 인삼이 들어가. 또 한약 처방 중에는 보중익기탕이라는 유명한 처방인데 역시나 인삼이 들어가요. 나는 허리협착증 환자인데 아침엔 괜찮다. 그런데 오후만 되면 피곤함이 심하면서 허리 통증도 심하게 느낀다. 이러면 기허형 체질이다. 그래서 인삼이 들어간 것들을 복용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허리협착증 종류가 되게 많죠. 그래서 허리협착증은 단순히 허리병이다 생각해서 똑같은 치료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해결되지 않죠. 허리협착증의 통증 양상을 보면서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허리협착증인데 밤에 심해져요. 밤에. 세 번째는 오후였죠. 오후. 네 번째는 밤에 심해져. 그래서 밤에는 어떤 상황이죠? 자려고 누우면 다리에 쥐가 난다. 또 자는 도중 다리에 쥐가 난다. 그래서 자려고 눕거나 자는 도중에 허리 통증이나 다리저림이 심해지는 경우. 왜 그럴까요? 잠을 자는 동안 종아리라든가 허리로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자는 동안 뭐를 안 되는 거?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 그러면 잠을 자는 동안 혈액 공급을 담당하는 게 한의학에서는 간이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에 저하가 있다. 그래서 밤에 심해진다. 난 다리에 쥐가 난다. 이런 분들은 어떤 거? 간 기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간의 기능을 높이는. 그래서 간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물탕 등의 한약 처방을 쓰는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 발끝치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 발 뒤꿈치를 붙이고 발의 앞을, 여기는 엄지발가락을 톡톡 치는 건데요. 300개 이상 자기 전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300개를 하는 데는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발끝치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니까 근육으로 보다 많은 혈액이 공급된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니까 쥐가 덜 나게 되겠죠. 잠을 자는 동안 혈액순환을 담당해야 되는 간이 좀 더 휴식을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밤에 심해지는 통증, 특히 쥐가 나는 허리협착증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발끝치기를 할 때는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툭툭 치려고 하면 이게 잘 닿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하는 신용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점점 뒤꿈치를 붙이고 엄지발가락에 툭툭 닿게 됩니다. 왜? 고관절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관절까지도 풀어줄 수 있으면서 허리협착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좋은 운동 방법이 발끝치기입니다. 특히 밤에 쥐가 나거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꼭 하시면 좋습니다. 허리협착증에 이런 4가지 종류의 통증이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아직 미처 관찰하지 못한 더 많은 통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많은 환자를 보고 더 많이 연구를 하면 허리협착증을 더 세세하게 구분해서 치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허리협착증 그러면 다 뭐의 문제? 허리의 문제. 허리 MRI만 찍고 엑스레이만 찍고 허리에 뭐가 문제일까? 그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허리협착증 친구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다 증상이 달라요. 심해지는 시간이 달라요. 왜? 똑같은 허리 통증, 똑같은 결과라 해도 그 원인은 어떻다? 각각 다르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염증이냐 유착이냐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각각 허리 통증의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협착증 치료를 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허리협착증이라 그래서 모두가 같은 게 아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허리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 허리에 더해서 또 다른 원인을 같이 치료해야 된다. 그런데 이 또 다른 원인을 같이 치료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
이 또 다른 원인 때문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 허리협착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질환까지도 예방하는 효과가 된다. 그래서 일병식재란 말이 있어요. 일병식재. 하나의 병이 잠재운단 말이에요. 재앙을 잠재운다. 즉 허리협착증이라고 하는 하나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올 수 있는 다른 병의 재앙까지도 잠재우게 된다. 그래서 허리협착증은 허리에 더해서 허리협착증의 여러 증상이 오게 한 그 원인을 함께 찾아서 치료해주고 관리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4가지 허리 통증의 양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각각 어디에 속하시는지 잘 보시고 거기에 맞게 잘 관리하시고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